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헬스장 등록하셨나요? 러닝화 새로 사셨나요? SNS에서 본 영양제도 장바구니에 담아두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다짐을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꼭 해야지 하면서 1년을 보내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혹시 단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달고 짠 음식,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입니다. 치킨에 콜라, 떡볶이에 순대, 피자에 탄산음료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이 우리 몸에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아주 작은 수송체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영양분을 혈관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요. 단순당과 염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당분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끼 식사로 고혈당,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모두 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 식이섬유가 위장에 방어막을 쳐줍니다. 두 번째,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먼저 들어간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탄수화물보다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무려 73%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73%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식초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의 주 성분인 아세트산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되죠.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드레싱을 뿌리거나 식사 전에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콩버터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식빵을 드신다면 잼 대신 땅콩버터를 발라보세요. 똑같은 빵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나면 뭐 하세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시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배 부르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얼마나 움직이냐고요? 딱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요. 아일랜드 리머릭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식후 2분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분, 30분 오래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 계시다면 복도를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집에 계시다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근육이 혈액 속 당분을 엔진 오일처럼 빨아들여서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지났을 때 움직여 주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한 번에 45분을 운동하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식후 15분씩 걷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가볍게 산책하시고요. 시간이 좀 더 있다면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보세요. 왜 스쿼트냐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근육을 움직이면 당분을 더 많이 소비하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뛰거나 무거운 운동을 하지 마시고 가볍게 걷다가 30분 정도 지나서 좀 더 강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근육입니다. 새해만 되면 헬스장이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2월쯤 되면 다시 한산해지죠. 왜 그럴까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헬스장 가서 1시간씩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혈당의 60%에서 70%가 근육으로 가서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지는 거죠. 또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뭐냐고요?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고 넘어졌을 때 부상을 방지하고 심장병 위험도 줄여줍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려면 근육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40대부터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근감소증이 뭐냐고요? 근육이 너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고 병뚜껑 열기 힘들고 심하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근육은 나중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빨리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육을 만들어 두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쿼트, 런지, 푸시업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하세요. 한 번에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10개씩만 하세요. 스쿼트 10개, 푸시업 10개, 런지 10개. 이게 힘들면 5개씩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같은 식으로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목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거북목입니다.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4kg에서 5kg 정도입니다. 큰 수박 하나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고개를 숙이면 이 무게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12kg이 됩니다. 30도 숙이면 18kg, 60도 숙이면 무려 27kg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27kg짜리 쌀, 포대를 목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목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 통증, 어깨 통증,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팔이 저리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턱 당기기 운동을 하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턱을 뒤로 살짝 당기세요. 그리고 5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걸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점심 먹고 3번,
저녁에 4번 이렇게 하면 하루 10번입니다. 그리고 어깨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운동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날개뼈를 뒤로 모으듯이 가슴을 펴세요. 이것도 5초 동안 유지하고 10번 반복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이 운동을 해주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식사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 식사가 정말 불규칙하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밤에 야식 먹고 이게 반복되면 우리 간과 담낭이 망가집니다. 특히 담석이 무섭습니다. 담석이 뭐냐고요? 담낭에 돌이 생기는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불규칙한 식사 때문입니다. 과식하고 폭식하면 담석이 생기기 쉽고 반대로 너무 굶어도 담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은 최대한 줄이세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하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간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만큼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50% 막혀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70% 이상 막혀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꼈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걷기 운동하고 저염식 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고 음식을 싱겁게 드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젊을 때부터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중년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7번째는 입 건강입니다. 모든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입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치주 질환이 있으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22배에서 1.25배 증가합니다. 반대로 당뇨병이 있으면 치주 질환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1.5배에서 2.3배 증가합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은 칫솔이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실과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닦으세요. 그래야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요.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식사 후에 이쑤시개 쓰지 마시고 치실 쓰세요. 젤리, 떡, 캐러멜 같은 끈적한 음식 먹었으면 물로 입을 꼭 헹구세요. 8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건강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계획대로 안 되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피곤하면 쉬세요.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면역력이 유지되고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중증급 무력증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면역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9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걱정하는 게 치매죠. 치매를 예방하려면 중장년기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세요. 청력과 시력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대화하고 어울리세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독서, 퍼즐, 악기 연주 같은 두뇌 활동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세요. 뇌를 계속 자극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자, 지금까지 9가지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째, 채소부터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기. 둘째, 식후 15분 가볍게 걷기. 셋째, 일주일에 2번 15분씩 근력 운동하기. 넷째, 하루에 10번 턱 당기기 운동하기. 다섯째,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여섯째, 하루 30분 걷기와 저염식. 일곱째, 치실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기. 여덟째,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아홉째,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뇌 활동 유지하기. 어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고급 운동기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10kg 뺐다더라, 누가 마라톤 완주했다더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식후에 15분 걸어보세요. 모레는 턱 당기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1년 뒤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새해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